3교리교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2045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6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5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경월 정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정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제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의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돼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에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 날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합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지가 중요한 것은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추동을 말합니다. 춘하추동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말하는데, 이 춘하추동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봅니다. 즉 금이 왕하냐, 수가 왕하냐,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 화가 왕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 이거를 보는 겁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추운 것이고요.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이 사주가 굉장히 더운 것이죠. 그래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어난 월령 지금은 이제 5월이 되겠습니다. 5월 절기로 보면은 망종과 하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망종이 되어야지만 월이 4월에서 5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라고 하는 것은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지가 되게 되면은 양은 극에 달하고 이때 일음이 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계절을 보게 되면 여름이 되겠습니다. 4, 5, 미, 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여름이 되죠.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지금 5월은 중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4월, 5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되면서 여름이죠.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해서 조열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쓰게 되죠. 염상절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염천지절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미월은 매우 뜨겁다. 한열의 개념에서 볼 때는 매우 열한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조후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어떤 뜨거운 것 또는 차가운 것을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나 4월, 5월, 미월은 뜨거운 여름이기 때문에 수가 반드시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해월, 자월, 축월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때는 화가 있어서 차가운 열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라고 하는 것은 4월과 마찬가지로 화가 왕하면서 화토동궁하죠. 화토동궁하기 때문에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토도 같이 왕한 그런 시절이 되겠고, 화가 왕하면 어떻게 되죠? 금을 극하게 되죠. 화극금. 그래서 4월, 5월 같은 경우는 화가 굉장히 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금은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월은 화가 임관지가 된다고 했고, 지금 5월은 화가 제왕지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절지가 되는 것이고 5월에는 절퇴지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 5월엔 굉장히 약하게 되죠. 그래서 조우를 할 때는 반드시 수를 필요로 하는데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수를 보좌해주는 그러한 틀로 가야지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5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월에 일간 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했고요. 등촉지화라고 했습니다. 촛불, 전기불, 모닥불 같은 개념이고요. 양화인 병화는 태양지화로서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정화는 인위적인 불과 같다라고 해서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모닥불 같은 경우는 나무가 있어서 계속 정화의 정화가 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전기불은 전기가 당연히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간목 같은 경우에는 사시사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도 신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화하고 정화는 같은 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수로서 정화를 보강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사주가 조열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수를 얻어서 그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거는 이제 병화하고 정화하고 같은 화이기 때문에 거의 공통적인 것이지만은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정화태하는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자, 5월 12달 중에서 화가 가장 왕성한 시절이기 때문에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정화일간이 굉장히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정화는 아무리 4월, 5월에 태어나서 왕하다 하더라도 사주에 간목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정화가 신왕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을 얻어서 정화를 보강하고 그 다음에 5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조절시켜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5월의 정화 또한 양수인 임수, 정화 입장에서는 정관이 되겠습니다. 임수를 얻어서 정화를 보강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개수는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병화는 임수 개수를 같이 써서 관사론잡을 꺼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역시나 정화는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개수를 쓰는 것은 굉장히 꺼리는 바가 된다. 매우 신중하게 개수는 써야 된다. 마치 부자와 같은 그러한 약초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쓰면 좋지만은 잘못 쓰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부자죠. 그래서 개수는 될 수 있으면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 뭐 화토가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개수를 부득이 쓸 수 있지만은 웬만해서는 임수를 쓰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임수가 매우 약하죠. 화가 너무 많게 되면 화다 하면은 수는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해서 역시나 5월의 정화 또한 임수를 쓸 때 금을 얻어서, 특히 경금을 얻어서 임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핵심이 되겠고 경금은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요.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간의 특성, 월령의 특성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또 이 격국 또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어떤 틀을 가지고 생극제와 견제와 규정을 잘 이루고 있느냐 를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틀 속에서 그 사주를 뭘 할 수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을 볼 때도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일간 정화는 음화가 되겠고요. 월지는 오화는 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양용음이라고 해서 오화는 음화가 됩니다. 음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화가 화를 봤으니까 저거는 비견이 되겠죠. 비견. 그죠? 비견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비견격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고요. 5월의 정화 음간이 월지가 그 오행의 일간이 화니까 화의 제왕지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공식적으로 뭐다? 걸록격이다라고 하는 격이 있습니다. 양화가 월지가 제왕지가 되면 양인격이 되는 것이고, 음화가 월지가 이렇게 제왕지가 되면 걸록격이 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게 되겠습니다. 걸록격, 그러면 신약입니까? 신왕입니까?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일간의 빛도 강하고 5월의 열기도 뜨겁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그래도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가 되기 때문에 한 점 정도의 간목은 뭐 있어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일간 정화는 빛이기 때문에 왕하면 밝을수록 좋다. 그래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월지는 오화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너무 뜨거운 계절, 너무 조열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 뜨겁고 건조함을 조절시켜줄 조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줘야 된다? 역시나 술을 얻어야지만 정화를 보강할 수 있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후할 수 있다. 어떤 수가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다 수행할 수 있느냐? 역시나 임수를 얻어야지만, 임수는
정화를 보강할 수 있겠고 뜨거운 열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수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수는 조절, 뭐 5월에 뜨거운 열기는 조절할 수 있지만 정화 입장에서 개수 보는 것은 병화와 다르기 때문에 썩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간목 같은 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또는 기토나 무토가 있어서 이 개수를 좀 조절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만 딸랑 있다. 이거 칠살무제라고 하거든요. 칠살무제라고 해서 약간 겁도 많고 조금 사람이 예민하고 거칠고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지마 개수라기보다는 임수를 얻어서 빛을 정화의 빛을 보강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조절시켜 주어야 된다. 단 역시나 마찬가지로 5월은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수가 약하죠. 5월의 화는 제왕지지만 5월의 수는 여기가 절퇴지가 되죠. 수는 약하죠. 화가 너무 왕하면 수는 말라버리죠. 화, 왕, 수, 갈 또는 화다수, 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떨렁 임수만 있으면은 안 되고요. 경금 또는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 주어야지만 이 임수가 힘을 얻어야지만 보다 정화도 보강하고 조절 5월의 열기를 조절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정화 임수 경금을 위주로 쓰게 된다라고 하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토를 봤습니다. 미토. 자, 미토라고 하는 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건토라고 했죠. 건토 마른 땅. 뭐 이거 말을 조절해서 조토라고도 하는데, 자, 월지가 일지가 미토니까 오미 화가 되겠네요. 더욱더 조열해지고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 수가 더욱더 필요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월간에 투출되어 있지만 수가 없으면 경금은 뭐예요? 너무 뜨거운 화에 의해서 화다, 금용이 되죠. 저 금도 이렇게 녹아버리죠. 만약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수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 피부염 같은 거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관지 약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를 얻는 것이 필요하겠고, 연간의 간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정화는 태양지화가 아니기 때문에 간목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지만 그것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수가 충분한 연후에 간목 한 점 정도는 나쁘지 않다는 얘기지. 이렇게 화가 왕한데 수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거 간목은 뭐가 됩니까? 목분 비회가 돼서 날아간다. 비화가 아니고요. 비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가 있어야지만 경금도 간목도 생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현지에서 진토를 봤습니다. 이것이 술토가 아닌 것은 매우 다행스럽지만은 진중에 있는 개수 가지고 다 먹고 나눠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 아이러니죠. 그래서 경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뜨거운 열기를 화생토해서 흡수할 수 있고요. 이 진토가 있기 때문에 금을 생해 줄 수도 있겠고, 진토가 있기 때문에 간목에 뿌리를 내릴 수 있지만 역시나 진토만 가지고는 수가 넉넉하다, 수가 부족하다. 아니, 뭐 부족한 거죠. 옛날로 따지면 흥부집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작은 집 안에 아주 그냥 대가족이 살죠. 좀 비죽고 터져 죽겠죠. 진중 개수하나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가 5월에 태어나서 걸록격 일간이 왕합니다. 미토를 얻었기 때문에 오미 합화해서 정화는 더 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가장 왕한 시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열해집니다. 수가 있어서 일간 정화를 보강하고 5월의 뜨거운 열기를 조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도 개수도 보이지 않고요. 단지 연지 있는 진중 개수를 가진 진토를 얻었고, 경금이 수를 생해야 되는데 경금이 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경금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 경금이 이제 간목을 이렇게 극하려고 하는 것. 정화는 왕하더라도 간목 한 점 정도 있는 거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 경금이 수를 생할 수만 있다면은 금상첨화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경금은 간목을 이렇게 극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정화가 있고 경금이 있으니까 정화가 경금을 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일간은 아무리 정화라 하더라도 경금을 극하지 않습니다. 일간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일간은
신판과 같고 임금과 같기 때문에 일간 정화가 금을 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가만히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가 얘를 극해서 얘가 얘를 극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것은 아니란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경자시 모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수를 얻었고, 일단 뭐 투출된 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면 열기를 좀 어느 정도 가라앉힐 수 있는 것인데, 이거 잠이 원진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수가 필요한데 자수를 얻으면 좋은 거지, 잠이 원진 때문에 자수를 포기한다, 이건 좀 매우 바보 같은 것이 되고요. 어찌나 또 경금이 또 투출돼서 수를 생하는 어떤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봤을 때 저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경자시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해시가 되더라도 이건 이제 해수를 얻었습니다. 물론 해 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조후할 수 있고 저거를 보강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반합한다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겠고요. 일단 수를 얻었다는 거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좋은 점이고, 이 또한 저는 금수운보다는 목화운이 좀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근데 목화운이 좋다라고 하면 여명은 크게 작용을 못 받는 것이고, 남자의 경우는 잠시 기사대운, 정묘, 무진 정도 이렇게 조금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조금 애매한 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임인시 같은 경우가 좋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자, 임인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 정화가 간목을 임수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임수가 너무 세력이 약하죠. 진에 이렇게 뿌리를 뒀으니까. 근데 이렇게 수를 보게 되면 경금이 뭐 합니까? 임수를 생하게 되고, 목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된다라고 볼 수. 국세 자체는 요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단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남자가 이민시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진시, 계묘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묘미 한목한다 하더라도 누가 문제냐? 요 개수는 걱정입니다. 아무리 이 개수가 지금 뿌리가 약하다 하더라도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다 금수운 때 이 개수는 약한 개수가 아니겠죠. 굉장히 세력을 그 대운 때는 얻게 되는 것이고, 간목이 있어서 어느 정도 구제를 해줄 것 같긴 하지만 경금이 있게 되면은 간목이 능히 정화를 생각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다? 조금은 선택함에 있어서, 생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갑진시, 이쪽 간목은 경금에 좀 극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간목은 정화를 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수기가 좀 부족한 것이 단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금수를 좀 보충하면 좀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을사시, 병오시, 정미시 같은 경우 이렇게 가게 되면 역시나 을사병호 정미는 다 화죠. 미는 어차피 토이긴 하지만 을사병호 같은 경우에는 화 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그러면 이건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떻게 됐건 금수운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여명이 을사병호시를 얻으면 된다 안 된다? 수기가 너무 부족해서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남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오히려 좀 합리적인 것 같고요. 무신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을 얻었습니다. 신금을. 그리고 이제 이건 상관이죠. 성격이 보통 성격은 아닐 겁니다. 그래도 일단 신금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임수를 쓸 수 있습니다. 상관이기 때문에 그 성격 거칠고 좀 한다 하더라도 이 간목이 어느 정도 그래도 경금에 의해서 파극은 된다 하더라도 목이 있으면 어느 정도 토는 절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운의 도움이 좀 필요하죠. 이 경우에는 저는 금수운보다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여명은 무신시가 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